한편 여당은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뜻밖의 인물이 거론되면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당사자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걸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법무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당대표 차출이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좀 아무래도 인기가 있고 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주목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은 한 장관을 다른 데 쓰려나 보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로 직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에다가 당대표까지 검사 출신이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총선이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2024년 총선은 굉장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굉장히 중요한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권에 당대표를 할 만한 그 눈에 띄는 그 인물들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연 여권에서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이 들고 또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적인 커리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정치 경력이 많아가지고 대통령 되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정치적인 경험은 많았지만 그래도 30대에 불과한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50줄에 들어갔단 말이죠. 보이는 것보다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정세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무난한 분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한번 모험을 해보자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한동훈 차출설이 다시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 발언이 한몫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내가 수도권에서 좀 이길 우리가 그 MZ세대 좀 득표력이 있을 사람 자기 지도부가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또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되게 이해가 갑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는 장관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당대회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로는 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당 후보들을 디스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꾸 디스하는 것 같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누구를 한 적도 없고. 네, 보면요. 당 지도부 발언에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은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구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진짜 수도권 있는 의원들은 걱정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지도부와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수도권 승리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박성중 의원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이제 이 한동훈 장관 언급을 했는데 예. 아마 이제 본인들의 선거가 직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그래도 비영남계 어떤 당 대표가 나와야 되고 또 수도권에서 어떤 먹힐 수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요구죠.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법치의 상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만약에 당대표를 차출한다? 그럼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총선에 나간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은 당대표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 뭐 등등 후보들이 보면 또 이제 울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원내대표의 영남 대표라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탐탁지가 않는 거죠. 저는 거기에 견제구를 날렸다고 봅니다. 날렸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 예. 이야기했던 MZ세대의 인기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 먹힐 수 있는 인물들 그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 이외에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도 충분히 차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아, 네. 지금 현재 후보로 나오는 인물 가지고는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기 어렵다고 본다라면 저는 후보군들을 한동훈 장관 말고 다른 인물들을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끌어오기 위한 뭐 물밑 움직임들은 꽤 있을 것이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선두를 달리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고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MZ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 지지율은 좀 낮은 걸로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저는 매기론이 좀 생각나는 게 제주도나 부산에서 잡은 고기를 서울까지 가져올 때 싱싱함을 유지하는 게 매기를 한 마리 넣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후보들이 경쟁력 있고 인기 있는 후보가 많을수록 그 당이 잘 되는 거예요. 이미 뻔한 예견된 길로만 갔을 때 그 안이함에 빠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일단 이번에 나는 뭐 법무장관의 일에 충실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한번 살짝 띄워봄으로써 파워 테스트를 좀 한 거예요. 인기도 네. 테스트를.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대통령과의 소통이 잘 된다면서 이른바 윤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아직 관전은 안 가보셨겠네요. 관전은 뭐 아직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간접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 막.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수시로 뭐 전화드리면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는 솔직하게 뭐 대통령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뭐 당권 뭐 주자로 오르내리고 솔직히 윤심을 파는 듯한 그런 행위를 절대로 안 한다. 나는 나 스스로 자각론을 하지. 네, 그런데 이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최근 대통령의 관저 만찬 소식이 전해진 주자와 아닌 주자들 발언에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초대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의 어떤 뭐 복심이랄까요, 마음 이런 부분이 대표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서 공천권을 어쨌든 행사해야 되는 대표를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꼭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선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표 선거에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예전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니까 당심도 없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얻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으면 오직 윤심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윤심에 이어서 전당대회의 룰에 대한 의견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현재는요, 당원의 70%의 의견과 여론조사를 30%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비주류 당권 주자 견제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한 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삼육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얼마나 좀 이게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 유승민 대표께서 뭐 나 하나 때문에 룰을 바꾼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약간의 과대망상?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유승민 대표 그때 5대5였어요. 그때도 초선인 김은혜 전 의원한테 그냥 졌지 않습니까?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네네. 실제로 룰을 바꿔가면서까지 견제를 할 그럴 상황일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룰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 생각에는 당원이 뽑는 게 맞지 제3자가 뽑는 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건 뭐 그 당에서 그 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렇게 규정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재명 그 대표를 뽑을 때 지난 8월에 민주당이 9대 1이었던 거를 갖다가 7.5 대 2.5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예. 이 남의 당을 꼭 참고로 하는 건 아니지만 중도 무당파의 또 국민 여론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디쯤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